26일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의 비상문이 착륙 직전에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2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일부 승객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0km가 넘는 길고 아름다운 경주의 해안을 알리기 위해 지역 밴드가 직접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밴드는 유학파 출신의 피아니스트에 음악학원 원장, 공무원 등 직업도 이력도 다양합니다. 파크골프 열풍이 뜨겁습니다. 전국적으로 15만 명의 동호인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파크골프의 매력이 뭔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지역본부에 도청 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6일 제주를 출발해 이날 낮 12시 45분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의 비상문이 착륙 직전에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착륙 직전에 갑자기 비상문이 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비행기는 비상문이 열린 채 추가 사고 없이 대구공항에 착륙했고 의료진이 투입돼 탑승객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당시 이 비행기에는 승무원 6명과 승객 194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건드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 경찰이 조사 중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비행기의 출입문을 연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수술 치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18년 다리를 다쳐 이 병원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은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병원 직원 B씨의 손등을 찌른 혐의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역사유적 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경주가 40km가 넘는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는 바다의 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경주의 바다를 알리기 위해 지역 밴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연기념물 양남 주상절리, 일출의 명소 문무대왕암이 있는 봉길 해변, 100년 역사를 지닌 간포항까지 동해의 운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주 바다의 명소들입니다.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밴드가 경주 바다에 대한 감성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에 전문 프로듀서의 편곡이 더해져 노래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전문 음악 녹음실인 경북음악창작소에서의 녹음까지 곡의 퀄리티는 기성가수 못지않습니다. 경주 바다가 우리들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인생의 답도 찾아주기도 하고 그런 곳이 경주 바다이다. 친구 같은 바다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주 바다는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멤버 5명으로 구성된 밴드 소울일렉은 독일 유학파 출신의 피아니스트에 음악학원 원장, 회사원, 공무원까지 직업도 이력도 다양합니다. 지역에서 인정받은 실력으로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 무대에 오르는 등 음악적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경주 바다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주 바다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소울일렉 밴드가 많은 무대에 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경주 바다를 통해 자신들의 밴드는 물론 경주 바다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부처님 오신 날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동하사 방면 주요 노선인 급행 1번 버스를 지난해 수준으로 추가 편성해 운행합니다. 대구시는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팔공산을 찾는 버스 이용객이 평소 휴일보다 50% 이상 증가한다며
올해도 동아사 방면 급행 1번 노선을 기존 20대에서 22대로 2대 늘려 운행할 계획입니다. 증차되는 버스는 이용 수요가 많은 동대구역에서 동아사 구간을 집중적으로 왕복하도록 해 차내 혼잡도를 낮추고 버스 대기 시간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803 방면 운행 노선의 배차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노선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지역본부의 도청 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동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나 대구 북구에 있는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 신도시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17개 지사 중 16개가 경북에 있지만 지역본부만 대구에 있어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파크골프의 열풍이 정말 뜨겁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파크골프 정식 동호인만 해도 약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파크골프의 매력이 과연 무엇인지 서희동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 문경시 영강변입니다. 최근에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 대회가 이곳에서 열렸는데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올린 파크골프의 매력, 과연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나흘간 문경시에서 열린 파크골프 대회. 전국에서 모인 1,200여 명의 선수단이 파크골프의 선풍적인 인기를 대변했습니다. 서울시 대표 선수로 왔고요. 파크 골프가 좋아서 전국을 찾아다닙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왔습니다. 1등하러 왔습니다. 목표 달성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제1회 때는 선수들이 약 600~700명 정도 참가하였으나 금년은 전국 유일하게 4일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약 1,20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파크골프가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청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대회장에서 만난 20대 청년에게 파크골프의 매력을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냥 혼자 산책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이렇게 이제 운동하시면서 치시는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층이 즐기기에도 괜찮은 운동인가요? 네, 젊은 층에도 진짜 좋고 네, 많이 재밌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파크골프. 과연 실제로 해보면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경기 방식은 어떤지, 또 필요한 장비는 뭐가 있는지 제가 직접 배워보면서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골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 방식이 비슷합니다. 경기장은 한 코스에 9홀로 이루어져 있고 경기 방식과 목적 등에 따라 4코스까지 진행됩니다. 3명 또는 4명이 한 팀으로 경기를 진행하는데 18홀 기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준비물은 채와 공 하나씩만 있으면 끝. 일반 골프보다 저렴한 비용이 들므로 처음 시작하는 우리 동호인들이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규칙과 장비 등이 복잡하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채를 이용해서 공을 홀에 넣는 스포츠를 처음 접해본 저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채에 공이 맞는 타격감도 상당히 좋고 또 공을 원하는 위치와 거리로 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도 상당합니다. 구장 이용비 부담도 적습니다. 지역과 시설관리 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월 회비 10,000원 또는 하루 이용료 5,0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는 어떨까? 한 홀의 거리는 30에서 100m 정도로 18홀을 돌면 약 1000m 이상 걷게 됩니다. 또 공을 정확한 거리와 방향으로 쳐야 하므로 근력과 집중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5만 명이던 파크골프 동호인 수는 현재 약 15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제가 파크골프를 체험해본 소감은 쉽다, 재밌다, 그리고 부담이 적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즐기기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는 단순하지만 짜릿한 쾌감은 가득했습니다. 기자가 간다, 서희동입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5 그리고 규모 2.1의 지진이 잇따라 9km 해상에서 규모 4.5,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지진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그래서 얼른 전화했니. 거기서도 진동을 느꼈. 지난달 말부터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처음 발생한 건 4월 23일. 이후 5월 22일까지 30일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차례나 일어났습니다. 4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5월 10일에는 동해시 내륙에서 발생했는데요. 5월 14일과 15일, 22일에는 다시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흔들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잠이 다 깨서 소파에 이렇게 있었는데 르륵 하면서 뭐가 집이 흔들리는 거죠. 뉴스를 봤더니 자막이 막 지진 자막이 올라가가지고. 최근 잇따르는 동해안 지진,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역단층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 단층이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4월 말부터 이어진 지진은 15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의 전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작은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지진 후에 발생하는 여진이 있고 지진 전에 발생하는 전진이 있는데, 전진이 먼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다가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2016년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숙종 7년인 1681년에 양양군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지진을 규모 6.5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음과 동시에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동안 동해안에서 규모 4.5 지진보다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자연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100%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여진은 규모가 좀 더 작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 이번 지진은 역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한 만큼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경주시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하는 바다의 날 기념식은 경주 엑스포대공원 백결 공연장에서 혁신해양산업, 도약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준하경 경주시장 등 관계자와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공자 포상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와 학술대회도 마련됩니다.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 엑스포도 오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